안녕하세요. 2022년 제1회 중졸 사회 경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료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사회 적중률이 100%였다라고 써있죠. 자, 이 증거는 우리 교재와 각종 기출문제 또는 기출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자료 분석한 결과 적중률이 시험에 그대로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22년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사회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볼 텐데요. 자, 난이도는 이전과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중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는 크게 보면 지금 지리, 문화, 정치, 법, 경제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중졸 사회의 경우에는 사회 1과 사회 2 그리고 역사 파트로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출제할 때 기본 개념 문제를 많이 출제하게 돼요. 이 개념의 의미 또는 이 개념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핵심 단원들의 키워드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9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단원별로 한번 볼게요. 자, 1단원 내가 사는 세계와 다양한 세계 부분. 자, 단원별로 출제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자, 2022년도 1부터 4단원까지 출제 비율은 3문제예요. 자, 랜드마크나 위도, 경도 또는 등고선 이런 문제들이 개념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찾고 있어요. 자, 5단원에서 6단원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문제가 끊임없이 좀 계속 매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 부분을 좀 탄탄하게 알고 가시면 좀 기출문제 풀이나 실제 시험에 좀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단원부터 8단원까지는 이제 내가 개인과 사회생활이나 문화 이해 단원을 출제하는데 개인과 사회생활에서는 뭐 사회화의 개념, 재사회화의 개념, 역할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화의 이해 파트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또는 문화 사대주의, 우리나라 문화는 좀 별로고 다른 나라 문화를 좀 많이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두 개의 관점이 있고요. 문화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 라는 문화 상대주의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9단원에서 12단원까지는 정치 생활이랑 이제 법 그리고 사회운동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법 부분은 좀 출제율이 적지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정치 생활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이런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 또 지방자치제도 이런 게 좀 출제가 됩니다. 자,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단원에서는 도시화, 정보화, 산업화 이 단원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 1파트는 여전히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사회 1파트는 사회의 가장 개념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 1을 일단 가장 탄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회 2는 사회 2는 사회 1의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원들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인권과 헌법 국가기관 이렇게 1, 2단원으로 묶어놨어요. 자, 인권의 개념은 고졸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를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헌법과 국가기관은 국회, 입법부가 관련이 있고 법원, 사법부와 관련이 있고 정부, 행정부랑 관련이 있다. 이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 매해 국회가 출제될 수도 있고 행정부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중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문제, 두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기회비용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거나 합리적 선택 또는 소비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 2의 7부터 8단원 같은 경우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에서 좀 출제율이 높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에서 12단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변화, 더불어 사는 세계 이 단원에서는 꾸준히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환경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에서 지속 가능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 부분은
9문제가 고정적으로 기본 개념 문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요. 자, 고조선의 성립부터 통일신라 발해의 발전까지는 3문제 정도. 자, 첫 번째, 신석기, 구석기, 요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이 시대의 부분에 대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일신라와 발해는 각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중요합니다. 자, 고려의 성립과 변천. 고려는 보통 많이 출제되는 왕이 공민왕이거나 또는 광종, 고려의 초기의 임금 광종이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5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사회변동. 조선 부분은 끊임없이 출제 비율이 좀 높아요. 조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고 가시면 좋죠. 자, 주로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태종 이성계, 조선을 만들었다. 요 정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사 부분도 3문제,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흥선대원군 또는 흥선대원군 때 외국이 침입했다. 병인양요, 식미양요. 요 정도나 안전현대사로 넘어가서 전두환 정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각종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단원별로 사회 같은 경우는 1, 2 탄탄히 해주시고 역사 단원은 개념 부분을 천천히 왕별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고 인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단원별로 핵심 단어나 핵심 의미를 복습하시고 기출문제로 꾸준히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향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